이 개편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는 이 소위 말해서 모든 것에 구멍이 없는 육각형 인지로 키워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구나. 원장님, 2028년 대입 개편 시한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말이 좀 어렵죠. 일단 대입 개편 시한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걸 예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28은 현재 중2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부터 그 기준이 적용된다라고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게임을 이기려면 그 게임의 승리 조건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상위 대학을 가는 거라면 이 2028년 대입 개편안의 내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체크해서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은 그 변화되는 내용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 이 세 가지 정도를 짚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수능의 변화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 건데요. 지금 수능 체제 하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이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분과 조건, 기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됐고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17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2028년부터는 이 모두가 선택 과목 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수능을 치르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변화 포인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무엇이 유리할지를 이 골머리 써가면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지금부터는 심플하게 이 주요 과목 5개, 국영, 수, 사과를 구멍 없이 잘 메워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마 부모님들이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두 과목이 모두 수능에 나오다 보니까 늦어도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 사회랑 과학의 학습 로드맵을 좀 촘촘하게 짜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사회과학학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학원 원장 입장에서는 좀 듣기 좋은 소리일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과학 학원을 보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4학년 때부터는 이 초등 교과서에 있는 핵심 개념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마인드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점 사회나 우등생과학 같은 이 교과서 참고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 방학을 활용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 빼먹지 않고 좀 꾸준하게 풀어간다. 이 정도의 실천법만 이 마음에 염두에 계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을 챙기되 특히 사회, 과학을 조금 더 신경 쓰자.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신의 변화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한다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개의 기준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아이들의 성적을 나뉘어 왔다면 이 5등급으로 변화하면서는 아무래도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쉽게 말해서 이 100명의 아이들 중에 4명만 지금까지는 1등급이었다면 이 5등급제 하에서는 이 100명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한마디로 1등급의 바구니가 좀 이제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등급 맞기가 더 쉬워졌으니까 학생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1등급을 맞기 쉬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1등급을 맞지 못하면 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모두 내신이 1등급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요 과목에서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회복할 수 없는 이 구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내신 변별력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최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내신의 중요도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이제 내신 1등급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인증 같은 게 되겠네요. 인증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신을 1등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신 1등급 받기 위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글 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내신에서 논서 수령을 강화한다라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많이 놓치고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는 객관식 시험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시험 잘 보면 성적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돈된 문장으로 인출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를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 때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글쓰기 훈련 같은 혹은 독서를 통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좀 살펴봤다면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스카이 같은 대학은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두 내신 1등급인 아이들이 지원하겠죠.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떤 아이가 훌륭한 인재인지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테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학은 자체적인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면접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도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중요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상위 대학들은 학교 내신을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한번 본 다음에 선발하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말을 하는 능력, 이것도 좀 챙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앞으로는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야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키워드가 그 모든 것에 구멍이 없는 육각형 인재였거든요. 저도 이게 쭉 말을 하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좀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변화를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목표는 이 대학의 입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이 아이가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학습에 대한 기본기,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능력, 그 다음에 말을 하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은 이 미래 사회에서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이 상위대학 입학, 이 스카이에 갈 수 있는 이 좋은 열매 같은 것도 딸 수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었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게임의 룰을 먼저 이해하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부모님들께서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 골라서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